오늘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볼 내용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한 탐사 보고서입니다. 850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라는 곳에서 최근에 발표한 건데요. 바로 중국의 아동 장기 이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 내용,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딱 던지는 첫 번째 주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17년부터 중국이 소아 간 이식 분야에서 전 세계 1위로 갑자기 올라섰다는 건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고서는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식 건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에 어떤 이상한 점들이 있는지, 또 이 장기들은 어디서 왔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한 내부 고발자의 충격적인 이야기까지요. 마지막으로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중국의 장기 이식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그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먼저 전체적인 그림의 크기부터 봐야겠죠? 보고서가 지적하는 건 이게 그냥 좀 늘어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보고서는 구체적인 병원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한번 보세요. 상하이 런지호 병원, 소아 간 이식만 3,000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또 우한 세어병원은 이게 정말 놀라운데 단 하루 만에 아이 신장 이식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병원은 공짜로 간 이식을 해주겠다는 프로모션까지 내걸었다고 하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런데 단순히 수술 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수술 기록 같은 전문적인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아주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걸 스모킹 건, 즉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증거로 지목된 게 바로 이 용어입니다. 온열 허열 시간 제로. 좀 어렵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자, 온열 허열 시간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장기를 떼어냈을 때 피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서도 아직 몸에 온기가 남아있는 시간을 말해요. 보통은 이 시간이 몇 분이라도 있게 마련인데 제로다. 0초라는 거죠. 보고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 시간이 0이라는 건 사실상 심장이 뛰고 피가 도는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장기를 꺼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보고서는 2023년에 직접 전화조사를 한 내용도 공개하는데요. 텐진에 있는 한 병원 부주임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개월에서 몇 살짜리 아이들 장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끔찍한 얘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대체 이 많은 아이들의 장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보고서는 그 출처에 대해서도 파고들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문제의 뿌리를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중국 당국의 850 박해가 시작된 시점이죠. 그리고 몇 년 뒤인 2005년에 충격적인 내부 고발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포함한 850 출연인들이 살아있는 장기은행처럼 갇혀있다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2017년부터 아동장기 이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 시간의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2005년에 나왔다는 내부 고발 내용의 일부입니다. 수많은 850 수련인들이 후베이성 공안부 뒷마당 지하에 억류되어 장기은행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끔찍한 주장이죠. 이런 거대한 의혹들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고서는 아주 구체적인 한 인물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바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인턴 의사 루어 쉐위의 이야기입니다. 이 로아 셔이라는 인턴 의사가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장기 기증자를 찾아오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후에 병원 건물에서 떨어져서 숨졌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의 컴퓨터를 복구했는데 거기서 아주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11살 소녀의 장기 기증 서류라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세요. 어머니 정보는 아예 비어 있고요.
아버지 서명은 가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적혀있는 연락처로 전화해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아이의 집 주소가 파출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자, 이렇게 수저부터 의학적 증거, 내부 고발, 그리고 개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까지 보고서는 여러 겹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보고서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왼쪽을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장기로 투명하지 않은 아동장기 이식산업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오른쪽을 보시면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바로 중국 외부의 독립적인 제3자가 모든 장기 출처를 하나하나 전부 다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보고서의 결론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독립적인 제3자가 장기 출처를 검토해야만 불법적인 아동장기 매매와 남용 범죄를 막을 수 있다. 결국 자체적인 조사는 믿을 수 없으니 외부의 감시가 아니고서는 이 끔찍한 범죄를 멈출 방법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셈이죠. 자, 오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끔찍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런 심각한 의혹 앞에서 과연 진실을 밝히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